땡땡을 꼭 외워보세요. 이게 있는데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들 5학년 때 시켰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한자 공부를 굳이 해야 될까요? 네, 이제 K-팝 시대에 이제 한글을 알아야지 네네. 라고 드렸더니 안녕하세요. 크리쌤의 인터뷰 크리쌤. 도반장입니다. 네, 도반장님 아시죠? 지난 시간 나오셔서 저희에게 꿀팁을 많이 방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학습 만화에 대해서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학습 만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 말고도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많이 받으신 질문이고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은 초등 엄마들의 어떤 사연과 경험담, 그리고 저희 초등맘 TV에 출연하셨던 우리나라 대표 유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네. 사실은 누구보다 많이 경청하다 보니까 딱 공통되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네. 학습 만화는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게 이제 환경에 맞게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를 독서 습관이 들여지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을 때 급하게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네. 아무래도 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학습 만화를 쉽게 받아들여요. 괜찮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다만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학습 만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따라서 난 학습 만화만 보겠다로 이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적당할 때는 그 책을 보지 않는 것보다 좋지만 네. 과하면은 오히려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쵸. 네. 학습 만화만 좋아하는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학습 만화에 대한 고민을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활용해 보시라, 이런 꿀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도서관에 갔을 때만 볼 수 있게 한다. 네네. 네, 왜냐하면 집에는 없는 거죠. 도서관에 네네. 가는 날은 학습 만화 보러 가는 날이니까 아이들도 신나할 거고 하니까 보고 싶은 네. 만큼 봐,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글줄책을 읽었을 때 아,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보상. 그쵸. 보상 개념으로 해서 책을 뭐 예를 들면 한 권 읽을 때마다 100원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100원만 모으는 저금통을 두고 그 저금통에 돈이 쌓인 만큼으로 아이가 사서 봤을 때는 오케이 한다는 개념. 네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용돈으로는 안 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채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네. 뭐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제 친척집 가면 아 이쁘다 돈 많아 요즘 뭐 그쵸. 5만 원도 쉽게 막 주시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는 쉽게 사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책을 글줄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주는 걸로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학습 만화를 전부 다 보는 게 좋으냐? 그렇진 않거든요. 학습 만화가 유익한 게 있어요. 네. 이건 문해력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특히 이런 질문 많이 상담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책을 진짜 많이 읽는데 책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이가 책을 그러면 안 읽었느냐? 아니요. 아이가 본인 말대로 책을 읽은 거예요. 많이 읽은 거고, 근데 그거를 표현하거나 기억하거나 말로 못한 이유는 바로 배경 지식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휘력을 아는 것과 문해력으로 표현한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하고 문해력은 비슷한 듯 다르단 말이에요. 네. 문해력이란 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휘 플러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데 엄마가 신발을 사줬는데 너무 좋았다 라는 게 있고, 어떤 책에는 신발을 사줬는데 아이가 신발을 품에 안고 잤다. 네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때 배경 지식이란 뭐냐면, 앞쪽에는 그냥 뭐 1980년대 주말에 엄마랑 시장 갔는데 신발 사줘서, 새 신발 사주니까 당연히 좋죠. 네. 그걸로 끝나는 건데, 안고 잘 정도면 뭐겠어요. 너무 좋은. 그렇죠. 근데 너무 좋다는 게 1920년대 고무신 하나 사주는 게 정말 힘들던 시절에 엄마가 마치 내게 차를 한 대 뽑아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신발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쵸.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안고 잘 정도였다. 이게 시대적 배경 환경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배경 환경을 익히는 데 있어서 학습 만화는 굉장히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거랑 같고요. 이게 굳이 말하면 역사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암기는 잘하는데 역사를 잘 몰라요. 왜냐? 역사는
정말 카의 이야기처럼 모래알 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습 만화로 역사서를 읽는 거 굉장히 도움되죠. 배경 지식을 익히는데. 맞아요. 네. 흐름을 보는 데는 그렇죠. 네, 도움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역사 드라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역사 잘한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갔을 때 이제 갑자기 사회를 배우는데 사회 어휘도 어렵지만 반대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어휘력도 쉽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과학, 역사와 같은 경우는 학습 만화도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능하면 학습 만화를 보지 않는 게 좋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보니까 학습 만화를 이제 봤으면 그걸 또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학습 만화를 봤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게 과학 학습 만화를 봤어요. 너무 좋아하죠, 아이가. 네. 그러면 거기서 연관되는 글줄이 작은 학습 만화, 학습책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레이트 북스의 내 친구 과학 공룡이라는 책이 또 아이들이 글이 작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안 한 친구는 네. 이제 자연 책이 또 있어요. 그레이트 북스에 플레임 이야기하면 또 광고 같으니까 그쪽 저도 그레이트 북스 많이 네. 봤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거기 보면은 글은 작은데 뭐 책을 열면 갑자기 악어가 입을 확 벌리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재밌다 느끼니까 여기서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어요. 더 깊이.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 문제랑도 결부가 될 수 있어요. 보던 책만 자꾸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은 편식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네네. 책은 지식이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가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학습 만화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같은 분류의 책. 근데 음식도 우리가 배가 부르면 더 안 먹듯이 이 친구 아직은 여기에 만족도를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채우면 그때부터는 다른 책으로 옮겨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더 깊게 파고 들어도 괜찮다.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편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책이. 네. 그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의 책이 가장 좋은 책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학습 만화로 시작하더라도 또 같은 주제의 그런 책들을 보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들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등 부모님들이 이제 한자 공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자 공부 이제 어떻게,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 채널에도 나오셨고 이제 워낙 유명하시죠. 이서윤 선생님. 네. 계신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제 채널에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한자 공부를 굳이 해야 될까요? 네, 이제 K-팝 시대에 이제 한글을 알아야지 네네. 라고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다른 이제 민성원 작가님 선생님도 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두 분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한글을 쓰지만 사실상 4대 부들이 조선시대에 네. 문학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한자 토대의 글들이 워낙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자체를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고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문을 아는 부분들이 뜻풀이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께 한자 공부는 가능하면 네. 시키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자 자체는 뭐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글자가 갖고 있는 한자의 뜻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장님 생각에는 한 네. 언제부터 시키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 네네. 일단은 저는 우선순위가 일단은 책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책 읽기가 네. 돼야 되고 그 책 읽기가 되면 그 다음에 영어 책 읽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저의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한자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4학년 정도에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이가 영어 책 읽기도 같이 병행이 먼저 된다라면 네. 이제 그 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가 3학년 때 영어가 시작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모국어 네. 습득이 먼저 완벽해야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그 뜻에 대한 어휘, 문해력이 생겨서 영어 책 읽기라든지 영어 파생이 더 쉽게 되는 거고 그럼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한자 부분, 특히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5학년이기 때문에 적당 시기는 한 3, 4학년 정도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모국어 실력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모국어 실력만큼 또 영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읽기가 가장 먼저다라는 말씀 정말 동의를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이번 방학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꿀팁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땡땡을 꼭 외워보세요. 이게 있는데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도 5학년 때 시켰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성원 이제 선생님 네. 모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사실 고전 시를 외우려고 하면 그쵸. 이거 머리 아픈데? 왜냐면 또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을 위해서 책 읽기를 줄이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처조카가 항공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서 저희 처형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 책 좀 읽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네. 하셔갖고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책 읽기 습관을 들여줬는데 친구가 이제 나중에 중학교 가서 전교 이제 1등에서 4등을 하면서 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네. 후회가 된대요. 이모부 말을 안 들었는 거죠. 아. 자기가 책 읽는 양을 확 줄였던 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아는 데 부분에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너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린 이유가 이제 독서가 바로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가더라도 책 읽는 양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 고학년이 되면 단순히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네. 사색하는 역할을 같이 가야 돼요. 글쓰기로 가도 되고 안 되면 말하기로 가도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고학년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고전 시를 암기하는 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가 보다라고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요때가 또 똑똑하고 또 뇌과학적으로 그쵸. 원래 만 7세까지 1차적으로 굳이 말하면 우리 방 안에 네. 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칸이 클수록 좋은 거고, 그쵸. 근데 요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좀 리모델링 시간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아예 만드는 정도로 파괴력은 없지만 충분히 접근할 때 구조를 네. 재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끝나면 안 만들어져요. 흔히 이게 네. 전두엽, 전전두엽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1부터 20세까지는 판단과 사고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라서 그쵸. 네, 그래서 이때 접하게 되면 외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방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가서도 고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힘들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네. 쉬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때 일단 많이 하는 게 성적과도 연관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5학년 때 시집을 외워라 이 부분을 보고서 진짜 그 나이 때 이렇게 하나 두 개 이제 암기 능력도 좋아지고 또 그것들이 나중에 어쨌든 입시에서도 되게 좋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책 내부에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밥 양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글보다는 그림이 많은 책들만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글밥의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책에 담은 요소긴 한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방법 때문에 책을 많이 사실 보시는데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독서 관련 책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생물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질과 그쵸. 환경과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어나서부터 습관화를 들이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집중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산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쵸. 이게 산만하는 거를 또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그건 산만하다라고 보면 굉장히 걱정거리지만 그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창의적인 아이거든요. 네. 생각의 하나가 결과를 달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조금 작아요. 네. 그래 이럴 때는 반 페이지? 문장 한 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끝내고 자기가 관심 가지는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반페이지를 하다가 그다음 한 장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소주제로 넘어가고 그다음 책 한 권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를 그런 식으로 해서 6세 때까지 제가 읽어줬고요. 7세 때부터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주말에 무조건 읽도록 하는데 네. 아이에게 한 장 반, 세 챕터만 읽도록 했어요. 근데 책은 본인이 원하는 걸로. 본인이 처음 딱 세 챕터만 하고 끝냈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책을 발견했어요.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아빠가 읽어주는 이제 학습 만화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얼복에서 온 책을 굉장히 재밌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장 읽고 3장 읽는데 좀 뭔가 건수를 만난 거예요. 아빠한테 달려서 아빠 오늘은 내가 무려 6장을 읽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럴 때 칭찬을 많이 해주죠. 근데 이때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6장을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그쵸. 말이에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둥그스름하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6장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장수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6장 읽었다고 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 그럼 6장 읽은 것 중에서 주인공이나 뭐 누구 관심 가진 사람이 있어? 난 제우스가 왜 그 헤라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 너가 제우스에 대한 관심을 가졌구나. 너무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는 지금은 이제 8살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매일 아침에 본인이 이제 반장씩. 많이 늘었네요. 네, 이제는 매일 아침 반장씩. 그래서 그 반장을 해야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직은 이제 유치원 졸업을 안 했으니까 가기 전에 네. EBS나 넷플릭스로 된 거, 영어로 된 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근데 이때도 조건을 너가 책을 읽어야지만 TV를 보여줘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거든요. 네. 아들, 늘 말하지만 이제 8살이 돼서 성장하는 것과 줄어드는 게 속도가 빨라졌어. 그래서 안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아빠는 너가 친구들하고 잘 사귀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때? 안 하고 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반장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니까 아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잠깐 10분 정도라도 보고 유치원 버스 가서 타고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어떤 규칙을 만들고 조금씩 그쵸. 늘려가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규칙을 만들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좋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부모님이 딱 만들어 놓고 지켜라 하면 지킬 아이가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책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읽어주시잖아요, 초기에. 네. 근데 이제 도반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었어요. 아이를 언제까지 읽어주는 게 좋을지. 초등학교 3, 4학년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 이제 책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이가 원하면 계속 읽어줘야 되는지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네. 저도 책을 안 좋아할 때는 아빠가 읽어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 좋아하면서 네. 갑자기 3권 읽어달라, 4권 읽어달라 이제 넘쳐나더라고요. 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이거는 네. 발전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에요. 고민도 발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처음에는 이제 2권으로 그림이 많은 책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전에 2권으로 했고 이 2권도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9시 전에 잔다라면 2권, 9시가 넘어서면 1권, 10시간 넘게 자면 안 읽어주는 걸. 이게 이제 잠자리 습관도 같이 결부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이가 10시 바운드리에 자니까 1권 정도를 본인이 이제 항상 읽어달라고 갖고 와요. 1권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이 1권이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부터는 책 두께가 이제 달라지죠. 걸줄책으로 네. 바뀌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분량 읽을 게 달라지니까 이제 소주제로. 소주제. 아니면 네. 챕터 하나만. 소챕터. 네. 그걸로 아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아빠 마음은 그런데 아빠가 아픈 건 또 못 해주잖아. 그래서 읽어주다가 말면은 네. 소챕터가 진짜 좋은 게요. 네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다 보면 주인공이 한 단락을 끝나는데 이게 여행이 연속되거든요.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계속 읽어달라고 하죠. 근데 네.
여기서 딱 끊으면 궁금하니까 다음 날도 기다리고 책을 가지고 오든지 맞아. 본인이 읽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어휘를 다 모르면은 본인이 읽더라도 조금 모르는 게 나오니까 꼭 가지고 와요. 근데 가끔은 선물처럼 두 챕터를 읽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 오늘은 낮에 아들이 아빠 생각지도 못하게 신발 정리도 하고 아빠가 선물 주고 싶었는데 오늘 두 챕터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을 해서 그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너무 힘든데 다 읽어주긴 힘들잖아요. 이럴 경우에 솔직하게 아이랑 이야기하고 조절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아자기 분들이거든요. 모아자 부모님들에게 혹시 지금 꼭 이것만은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이를 아이로 바라보지 마시고 네. 친구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모가 고민을 혼자서 다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이상만 되면 저희 때는 영어 알파벳은 중학교 때 시작했어요. 그쵸. 근데 요즘 한 4세만 돼도 다 시작하죠. 네. 한마디로 초1만 되면 저희 때 고등학교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이들이 경험만 없을 뿐이에요. 그쵸. 저희 아들에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도 과거에 살아온 경험은 있어도 오늘과 내일은 아들하고 똑같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아빠 말을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다. 네. 너도 당당하게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아빠보다 부족한 경험은 너가 책을 읽으면 지식 주문이 커져서 아빠랑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해라. 아빠가 틀리면 네. 빨리 잘못했다고 시인할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이랑 대화를 하시되 뭐 자격지심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총알같이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조금 내려놓고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거든요. 네. 친구 같아요. 이 친구 같다라는 게 그 아이를 존중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너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저희 채널에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